새벽 4시,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시간대에 눈이 떠져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뭔가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하시죠? 다시 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폰 켜서 시간 확인하고 다시 눈 감고 또 시간 확인하고 결국 잠은 못 자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 영상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밤 11시,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결국 그냥 일어나 버린 적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10시간은 잔 것 같은데 피로가 하나도 안 풀리는 느낌. 뭔가 자면서도 계속 깬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운 것 같은 느낌. 그냥 나는 잠을 못 자는 체질인가 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이런가. 이렇게 그냥 넘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저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예요. 새벽 45시에 깨는 거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아니에요. 이건 몸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깬다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지나치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신호의 의미를 알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새벽 45시에 깨는 게 왜 단순한 불면이 아닌지.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해결책들. 세 번째,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잠 잘 자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부 생체 시계강 코르티솔. 새벽에 자꾸 깬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마 10중 8구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요즘 걱정이 많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잠들기 전에 폰도 안 보고 수면 유도 음악도 틀어봤겠죠. 근데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또 떠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뇌 속에 식요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게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몸 안의 타이머예요. 언제 잠들고, 언제 깨고, 언제 소화하고, 언제 면역 활동을 할지 전부 이 타이머가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머가 하루 중에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체온이 가장 낮아지고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코르티솔,
들어보셨나요?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스트레스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코르티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일어나기 약 12시간 전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 없이도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건 이 코르티솔 덕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코르티솔이 아침 67시쯤에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67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죠. 근데 새벽 45시에 깨는 분들은 이 코르티솔 분비가 23시간 일찍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코르티솔이 왜 일찍 분비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스트레스만 줄이면 되겠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일찍 강하게 분비되는 데에는 스트레스 말고도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혈당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뇌가 작동하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니까요. 그래서 자는 동안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는데 새벽 45시쯤에 혈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몸이 비상이다 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을 뿜어서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왜 너무 빨리 떨어지냐고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었거나,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었거나, 아니면 자기 직전에 단 것을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간 기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현대의학적으로도 간은 실제로 이 시간대에 해독과 재생 작업을 가장 활발하게 해요. 근데 간이 과부하 상태라면 술을 자주 마시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야식을 자주 먹으면 이 해독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게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부신 피로입니다. 코르티솔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져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람들은 이 부신이 항상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코르티솔 분비 타이밍이 어긋나 버립니다. 낮에는 분비가 안 되고 피곤하고 새벽에 갑자기 분비가 확 돼서 잠에서 깨는 패턴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잠 못 잔다고 일찍 침대에 눕는 것. 잠이 안 온다고 밤 9시, 10시에 미리 침대에 눕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뇌가 학습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곳. 그 결과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각성이 새벽 45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꿀물을 마시는 것. 따뜻한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꿀을 같이 타면 취침 직전에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새벽 4시쯤에 반동으로 확 떨어지면서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잘 자려고 마신 게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수면 보조제나 멜라토닌을 먹는 것. 멜라토닌 자체는 잠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멜라토닌이 새벽에 코르티솔 리듬을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먹고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 채로
잠드는 것만 해결한 거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벽 각성의 문제는 잠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코르티솔이 왜 일찍 분비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쉽게 만드는 것들은 근본 해결이 아닌 거죠. 밑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정밀한 생체 시계가 있고 새벽 45시는 이 생체 시계가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깨는 건 코르티솔이 일찍 분비되기 때문이고 그 원인에는 혈당 불안정, 간 기능 저하, 부신 피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반전. 잠 잘 자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새벽 각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2부 저녁 운동 수면 무호흡의 결체 클로징. 자,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코르티솔 이야기, 혈당 이야기, 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운동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잘 자겠지.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1시간씩 달리면 새벽에 안 깨겠지.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깊은 잠을 자는데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언제 운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건 운동할 때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고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들이에요. 문제는 이 호르몬들이 운동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체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격렬한 운동을 저녁 8시에 마쳤다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체내를 순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겨우 잠들었다 하더라도 새벽 45시에 코르티솔이 다시 치솟으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퇴근하고 헬스장 다니는 분들, 특히 밤 9시, 10시에 운동하시는 분들, 혹시 새벽에 자꾸 깨고 있지는 않으세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자주 깬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범인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도 취침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전이나 늦어도 저녁 67시 이전에 하셔야 해요. 저녁 운동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것부터 바꿔보시는 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새벽 각성의 세 번째 숨겨진 원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고 계세요.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입니다.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코를 안 고는데? 나는 옆에서 자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코를 골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리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인데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건조하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렘 수면과 REM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은 잠의 후반부,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문제는 렘 수면 단계에서 근육의 긴장이 가장 크게 완화된다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데 여기에는 목구멍 주변 근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뇌가 경보를 울립니다. 지금 숨이 막혔다. 일어나. 그게 바로 새벽 45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약간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수면 무호흡을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반전이냐면요. 수면 무호흡은 뚱뚱한 중년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2030대 여성, 마른 체형, 비흡연자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혈당을 조절하고 코르티솔을 낮추려 해도 새벽 각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수면 무호흡자가 체크 항목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있다. 자고 나서 목이 건조하거나 따갑다. 낮에 이유 없이 졸리다. 입을 벌리고 자는 편이다. 옆에서 자는 사람이 가끔 숨소리가 멈추는 것 같다고 한 적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진지하게 권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해결책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아주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자기 전 혈당 안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45시에 깨는 원인 중 하나가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기 12시간 전에 혈당을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자기 12시간 전에 단백질 소량을 드시는 거예요. 삶은 달걀 하나, 치즈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이건 피하셔야 해요. 자기 직전 과일, 빵, 과자, 꿀물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 이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새벽 각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야식 대신 달걀 하나로 바꿔보세요. 2번째 해결책은 코르티솔을 낮추는 저녁 루틴입니다. 코르티솔은 빛, 온도,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걸 자극하는 것들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조명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집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우리 눈이 밝은 빛을 감지하면 뇌는 아직 낮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을 유지시켜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가장 강한 자극인데 자기 일시간 전에는 폰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2번째, 체온입니다.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일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하면 좋아요. 샤워 후에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수면 신호가 촉진되거든요. 3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이에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코르티솔 수치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호흡 5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해결책은 수면 무호흡 점검입니다. 아까 자가 체크 항목 2가지 이상 해당되신 분들, 이건 진지하게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에 가보시는 걸 권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하룻밤 입원해서 자는 동안 산소 포화도와 뇌파를 체크하는 건데, 이 검사 하나로 새벽 각성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구강호흡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면 기도가 건조해지고 코 호흡보다 훨씬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기 쉬워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수면용 입 테이프, 마우스 테이프를 파는데 자는 동안 입에 살짝 붙여서 코 호흡을 유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염이나 코 막힘이 심한 분들은 먼저 그 부분을 치료하셔야 해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 45시에 자꾸 깨는 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몸이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생체 시계의 교란으로 인한 코르티솔 조기 분비. 여기에는 혈당 불안정, 간 기능 저하, 부신 피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 저녁 7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과잉. 셋째, 소리 없이 진행되는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반전 포인트 한 번 더. 일찍 눕기, 꿀물, 멜라토닌은 잘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시도하지만 이것들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성 패턴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해결책 3가지 기억하시죠? 하나, 자기 12시간 전 단백질 소량 섭취로 혈당 안정화. 둘, 조명 줄이기, 취침 전 샤워, 4-7-8 호흡으로 코르티솔 낮추기. 셋, 수면 무호흡자가 체크 후 필요하면 병원 방문 혹은 마우스 테이프로 구강호흡 차단. 이 3가지만 2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나 이거였구나 하고 해당되는 게 있었던 분들, 댓글로 어떤 부분이 해당되셨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댓글 보면서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드는데 참고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주변에 새벽에 자꾸 깬다고 하소연하는 분 계시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드리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새벽 4시가 아닌 아침 햇살에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